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첫 영상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느바는 새벽 5시 반에 이 첫 경기에 있었던 골스 경기, 골스 마이너 오바를 분석을 했었죠. 골스 마이너 오바 올킬이 나왔는데, 마인도 0.5 마인이었어요. 저도 메인 조합으로 갔고, 그래서 이거 0.5 마인 시작부터 2026년 첫 경기부터 0.5 마인으로 먹네. 이거는 진짜 좀 풀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참 같이 묶어갔던 오클라호마 오바가 전반전에 125점이 나왔어요. 기준점이 232.5였기 때문에 후반전은 108점 나왔던 거죠. 108점. 요즘 NBA 트렌드상 이거 오버한 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죠. 90%는 오버다 생각을 했는데 언더가 나네. 가비저 언더가 나네요. 후반전에 갑자기 그냥 포틀랜드가 득점도 못하고 오클라호마도 어, 대량 득점을 못 해내고 이러면서 언더가 났습니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하필이면은 만약에 경기를 봤으면 정말 화를 냈을 건데 경기를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26년 1월 1일 첫날부터 죄송하단 말부터 하게 되네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이제 좀 따라주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게시글로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었나? 그때 제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일주일 정지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합표를 발송하고 이 100분이 넘는 이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같이 뭐 청문회도 진행하고 그랬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상당히 계속 맞췄다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었는데 NBA가 최소한의 막 먹죽먹죽도 아니라 막 3연승도 달성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확실히 이거 영상 안 올리니까 확실히 좀 괜찮게 들어오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복귀하고 나서 정말 지지부진했어요 또. 그러고서 제가 어제 영상 휴방을 하겠다 하고 영상 휴방하니까 올킬이 나왔었죠. 이때 그때 전 솔직히 이거 올킬 나오는 거 보고서 이거 솔직히 진짜 징크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걸었는데 그건 그냥 징크스 그냥 네가 그냥 의식하는 거고 네 피해 망상이야 이런 투표가 8할 이상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가볍게 무시를 했는데 오늘 오클라호마 이게 언더 뜨는 거 보니까 솔직히 무시를 못 하겠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내일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서 5경기밖에 없는 거 한 경기도 패스 없이 정말 열심히 분석했는데 이 5경기에서 어 최소한 메인 조합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하게 된다면은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근데 내일도 또 재수없게 뭐 오클라호마 오바 간 거 마냥 재수없게 또 적중을 하질 못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유튜브 이 공개 게시글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을 하죠. 텍스트 분석. 이 지금 제가 오른쪽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놓은 대본 있죠. 이런 식으로 적어서 그냥 유튜브 게시글에 올려놓겠다는 말입니다. 녹화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영상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은 좀 제일 직관적인 지표들만 좀 간추린 거고, 그러고 글씨 템포도 좀 키웠죠. 잘 보이시라고. 브루클린하고 휴스턴 경기입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랑 테렌스 마니 GTD고, 휴스턴은 샘군 이슨 카펠라 아담스 GTD인데, 카펠라는 사실 오시는 거의 가비지 멤버급으로 전락했고, 마포주랑 테란스 많이 50% 정도 반반 뛰기 정도 출전 가능성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담 스카펠라 이스는 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소식을 접했습니다.
센군은 결장 가능성이 또다시 결장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우선 캠 토마스가 복귀 후 치른 경기가 두 경기인데 미네소타전에 20분 뛰고 30득점을 넣었죠. 미네소타 전에. 그리고 직전 골스전에는 그냥 꼬라 박았고 19분만 뛰었었단 말이죠. 브루클린의 이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이 직접 인터뷰로 캠 토마스의 출전 시간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직접 말한 바도 있습니다. 여전히 좀 출전 시간이 좀 계속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도 25분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결국 캠 토마스가 출전 시간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 GTD가 출전할 가능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만약에 마푸주가 결정한다면 휴스턴 마인도 메이저급으로 볼만한 경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화면에 보여지듯이 양 팀의 제일 주목할 점은 내가 좀 색깔을 칠해놓을 걸 그랬네요. 그죠? 색깔을 칠해보자면은 이거를 화면이 이렇게 되는구나. 예. 자, 휴스턴의 페이스가 95점대로 29등. 최근 3경기 기준 순입니다. 29등. 브루클린이 27등.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브루클린하고 휴스턴은 모두 느린 팀들이에요. 페이스가 굉장히 저템포 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는 오버보다 언더를 좀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팀 야투가 막 화끈하게 터지는 경기들이나 오버가 뜨는 거지. 그죠? 양 팀들이 지금 명백히 둘 다 페이스 27등, 29등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야 이거 느린 팀들끼리 맞붙네. 이거는 오바는 가급적 뒤로 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언더의 제일 불안 요소는 뭐냐면은 휴스턴이 지금 핫핸드 흐름을 타고 있다. 최근 3경기 3전 전승, 오펜 레이팅 3등, 뭐 디펜 레이팅도 4등이지만 그러고 TS가 4등, 실제 슈팅 효율 4등, 핫핸드 굉장히 공격 지표에서 최상위권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브루클린이 수비 리바운드가 28등입니다. 휴스턴은 공격 리바운드가 2등이죠. 지금 최근 3경기 기준으로 시즌 전체로 1등 팀이 공격 리바운드 1등 팀이 휴스턴이고 이게 휴스턴의 세컨 찬스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만 보고 그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GTD 깔려져 있고 휴스턴 마인을 메인으로 보는 게 정석인 거 아무리 봐도. 근데 자 휴스턴이 왜 마인을 보기에 좀 지랄맞냐? 얘네가 직전 인디애나 전에 보여줬던 백도어 시종일관 20점 차, 25점 차 이상 나왔던 경기가 그죠? 3쿼터 끝난 시점에 27점 차로 끝났어요. 근데 4쿼터에 인디애나가 20점 차로 이어서 7점 차로 경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찍혔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휴스턴이 이 넷레이팅 득실 마진에 별로 관심이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일반승을 그냥 마인을 까는 건데 휴스턴이 지금 이 마진에 별로 관심 없어. 우리 이기만 하면 장땡이야. 이런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휴스턴 마인을 사실 메인으로서는 좀 부담이 돼요.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에 나왔던 백도어 이 모습을 좀 봤을 때 자,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 경기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아주 좀 주목할 만한 패턴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 패턴 분석은 호불호가 정말 많이 좀 갈려요. 불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좀 괜찮네라고 싶으시면은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휴스턴이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경기에서 지금 7연속이 아니라 6연속 언더입니다. 6연속 언더. 6연속. 원정 경기에 승리한 경기에서 6연속 언더. 패배한 경기 빼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경기는 6번 연속 승의 언더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 경기가 해외 기준점 기준으로 휴스턴이 제가 분석할 당시에 마이너스 12.5를 받았던 경기거든요.
12.5면은 당연히 일반승 배트맨 기준으로 1.001, 1.05 이 정도 수준 받는 경기잖아. 똥배당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승은 9할 이상으로 들어오는 경기라고 보는 거죠. 일반승. 그러니까 휴스턴이 이길 경기인데 90% 이상이 이길 경기인데 휴스턴이 지금 원정 경기 승리하고 있는 경기는 6연속 언더 찍고 있다. 그러고 브루클린은 홈 경기 한정으로 홈에서 올 시즌 몇 오바 몇 4오바 16언더였나? 그렇습니다. 올 시즌 거의 오바보다 언더를 3배, 4배 가까이 찍고 있는 게 브루클린이 홈에서 치르는 이 언더오바 지표인데 자, 브루클린이 홈 경기 한정으로 지금 10연속 언더 장줄을 타다가 직전 골스전에 227점이 나면서 오바 지키면서 홈에서 언더 장줄이 끊긴 상태예요. 근데 골스전에도 227점 엄청난 다득점 경기는 아니었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해고바 이런 경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경기의 결론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브루클린의 1, 2옵션 핵심 스코어로 마포주가 질병으로 결정한 성공 50%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캠 토마스는 출전 시간 조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두 번째로 양 팀이 압도적으로 느린 페이스 공통점을 형성한다라는 점. 29등, 27등. 그죠? 브루클린이 홈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언더 성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버보다 언더를 3배 이상을 많이 찍어내고 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홈 경기 한정으로 10연속 언더를 탔던 게 브루클린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원정에서 휴스턴이 승리한 경기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언더 성향. 6번 연속 승리한 경기는 원정에서는 승언더를 찍고 있는 휴스턴이다라는 점. 저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휴스턴 마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언더메인. 다음 경기는 디트가 홈이죠. 이거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디트가 홈입니다. 자, 디트로이트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자, 디트가 토바이어 세리스가 다워풀 상태로 결장이 유력하고 르버트가 여전히 결장을 합니다. 웬델모어 GTD는 사실 평균 득점 자체가 3점 정도 수준인 선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썼습니다. 펠레 라르손하고 최근 계속 결장하고 있는 타일러 히로가 결장을 확정하죠. 이 타일러 히로가 지금 마이애미의 좀 억세기 같아요. 히로가 복귀했던 이 시기에 페이스가 엄청 느려지고 마이애미가 득점력도 떡락했던 모습을 보여줬었죠. 폰테키오 GTD가 사실 주목할 필요가 1도 없는 게 지금 마이애미가 3연승 과정에서 폰테키오가 평균 출전 시간이 3분이요, 3분. 전혀 기여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경 1도 안 썼습니다. 자, 마이애미가 3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3연승 과정에서 126득점, 142득점, 147득점, 평균 득점이 133득점. 어나더 레벨의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득점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노먼 퍼에리가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평균 24득점 수준으로 야투, 개인 야투 49%면 정말 훌륭하죠. 50% 대략 50% 되는 수준인데 위긴스가 완전 불꽃 핸들을 자랑을 합니다. 평균 득점 20점 이상에서 개인 야투가 63%. 어마무시하고 하케주 주니어도 이 최근 3경기에서 평균 득점 20점 이상으로 개인 야투 60%. 이 지금 마이애미 3명이 매우 핫핸드를 자랑을 하고 얘네뿐만 아니라 카렐 웨어 등 나머지 선수들도 정말 야투를 고점을 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마이애미는 뭐 한두 명이 지금 터져갖고 이렇게 득점력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륨과 효율을 다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신 맞대결이 한 번 있었죠. 11월 30일 벌써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의 경기였는데 연장 없이 273점 압도적인 해고바가 디트가 3점 차로 승리했던 경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해고바가 나온 연장 안 가고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점수가 말해주듯이 양 팀의 야투는 대폭발했고 당시에 마이애미의 최다 득점자가 최근 개인 야투 63%를 찍고 있는 앤드류 위긴스였단 말이죠.
당시 양 팀의 페이스가 무려 111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정신 나간 수준의 속도였죠. 매우 주목할 점은 양 팀의 3점 성공률 모두 40% 이상을 찍을 정도로 3점도 정말 잘 들어가는 경기였지만 3점 시도는 양 팀 모두 정말 적은 경기였습니다. 템포도 정말 빨랐으니까 포지션 횟수도 당연히 훨씬 많았고 그런 경우는 3점 시도는 평소보다도 많이 적었어요. 디트의 3점 시도는 26개, 마이애미도 29개. 최근에 샬럿이 평균적으로 50개씩 던지고 있으니까 그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이 경기에서 왜 서로 간에 3점 시도가 20대밖에 기록을 안 했냐면은 서로 인사이드에서 야투가 잘 찍히니까 굳이 로또성이 있는 3점을 던지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 인사이드를 공략을 서로 간에 48분 동안 시종일관 아주 빠른 템포 속에서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정말 좋은 공격력을 과시를 하면서 273점 해고와 같은 경기였죠. 마이애미가 최근 3경기에서 평균 133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3경기 페이스 수치가 무려 107.17,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1등. 압도적입니다. 2등 팀 105대니까 지금 마이애미가 천해천 수준으로 빠른 농구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로가 있으면 이게 떡락하더라고요. 히로가. 히로 없을 때 빨리 마이애미가 달린다라는 거 오바 빨아먹어야 돼요. 저는 양 팀의 맞대결이 저런 결과 페이스 111이라는 273점이나 해고바 경기가 나왔던 거가 있었고 마이애미 핵심 선수들 핫핸드가 정말 뚜렷한 상황에서 디트는 원정 연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동기부여까지 있다라는 점까지 토바이어스 해리스 다우풀 결장하는 경기는 신경 안 쓸게요. 최근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볼륨을 채워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정말 생 오픈 와이드 찬스에 3점 한 두세 방 꽂아 넣어주는 거 그 정도입니다.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팀 내 헬프 수비하고 리바운드 이 정도가 기여도가 높은 롤플레이어지 디트에서는 스코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오바 보는데 토바이어스 해리스의 이 결장은 한치의 그것도 없었어요. 저는 토바이어스 해리스 결장은 신경 안 씁니다. 오바 보세요. 오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댈러스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댈러스는 결장 이슈가 없습니다. AD가 정상 출전하고 필라델피아는 우브레랑 마포드가 결장을 하고 엠비드가 정상 출전합니다. 우선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죠. 대략 한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12월 21일 날에 필라가 홈에서 235점 적당한 점수 좀 다득점 양상의 점수 속에서 7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단 말이죠. 당시 엠비드가 결장했던 경기였음에도 AD는 있었거든요. 댈러스에서. 근데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댈러스를 그냥 무난히 이긴 경기였습니다. 이번엔 엠비드도 있겠다. 필라승 보는 분들 그냥 무난하게 필라승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댈러스가 우선 원정 연전 4면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죠. 그리고 댈러스가 현 시점 홈경기 한정으로 홈에서 5연승 중. 이 홈경기 한정 5연승 상대팀들이 마이애미, 휴스턴, 브루클린, 디트, 덴버. 휴스턴, 디트, 덴버 세 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팀들입니다. 다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이고. 그죠? 이 연승이 결코 막 거품 연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홈에서 5연승 과정에서 평균 득점 120이 넘어가고 평균 실점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 편이고 특히나 홈에서는 야투율이 꽤나 잘 찍힌 댈러스입니다. 거기다 필라델피아 원정 연전 4번째 경기. 후유증이 올 만한 시점인 것까지 감안하면은 저는 필라승은 굉장히 불안한 배팅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선 대략 열흘 전 있었던 양팀의 맞대결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댈러스가 팀이 하트로 54%를 기록하고도 정말 좋은 팀이 하트를 기록을 했죠. 근데 114점밖에 못 냈던 이유는 포제션 횟수가 정말 적은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점 슛을 거의 역사를 썼어요. 48분 동안 3점 3개의 성공. 연홍보다 3점이 덜 들어간 경기였습니다. 48분 동안 3점 3개의 성공. 성공률 17%. 3점을 48분 동안 18개밖에 던지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냥 무지성으로 인사이드만 파고 들었던 댈러스입니다. 필라 상대로.
자유투 시도가 근데 22개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심판이 콜이 하드콜 심판이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팀 야투 43%, 3점 30%. 야투 자체가 뭐 3점이건 2점이건 다 저조했는데도 굉장히 저조했는데 121득점 대량 득점을 해내면서 대려 승리를 거둔 경기였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이 포제션 개수 공격권 자체가 대략 15번에서 20번 정도는 더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 리바운드랑 턴오버, 세컨 찬스 차이였어요. 공격 리바운드가 필라가 12개 우위, 턴오버가 필라가 10개 더 적었음. 이 두 가지 때문에 공격권이 댈러스의 공격권이 필라델피아한테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단 말이죠. 야투도 시도하지 못한 공격권이. 그러니까 이 결국엔 공격권 차이로 압도적인 포지션 개수 차이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뒀던 야투는 굉장히 저조했지만 승리를 121득점이나 기록할 수 있었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공격 리바운드 12개 차이, 턴오버 10개 차이 이 부가지표, 허술지표들이 개발린 거는 사실 댈러스가 원정 경기라서 이런 점이 두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공격 리바운드 에너지 레벨에서 박스아웃 이 몸탱이 싸움, 이 박스아웃에서 기반된 지표들이고 턴오버 관리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경기에 얼마나 몰입을 했고 집중을 했는지. 근데 지금 댈러스가 원정 경기에선 터무니없는 이런 나쁜 지표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홈에서랑 다르게. 그래서 이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이때와는 사뭇 다른 허슬 지표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다 양 팀이 직접 맞대결해서 서로 간에 공격력에서 하자가 분명히 존재를 했잖아요. 여태 살펴봤듯이. 댈러스는 3점 18%였나 17%로 3점 3개밖에 못 넣은 경기였고 필라델피아는 팀야투 43%면은 그냥 솔직하게 꼬라 박은 경기였고 근데 235점이 났잖아요. 그쵸? 4쿼터에 그나마도 이거 원래 해고받는 경우는 4쿼터에 47점밖에 안 나서 235점 뜬 겁니다. 무난하게 4쿼터에 이 정도 안 꼬라박았으면 240 이상 해고받는 경기였어요. 저는 댈러스 역배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댈러스 역배승. 좀 더 안정적인 건 저는 오바라고 봐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댈러스 역배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크라멘토랑 보스턴 경기는 잭 라빈하고 사보니스 여전히 결장을 하고 보스턴은 주요 자원 중에서는 결장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직전 클리퍼스의 압도적인 상승세의 희생양이 되었죠. 2연속 가빗이 대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레이커스 전에 24점 차 대패, 클리퍼스 전에 41점 차 대패. 직전 클리퍼스 전에 제일 주목할 점은 턴오버 개수 차이예요. 클리퍼스가 턴오버를 3개밖에 기록을 안 했고 세크라멘토가 18개, 15개 차이의 턴오버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수치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클리퍼스가 턴오버를 3개밖에 기록을 안 했다라는 점은 세크라멘토의 이 수비 자체도 굉장히 하자가 있었으면 상대팀 턴오버를 얼마나 유발시키냐도 정말 좋은 수비 지표예요. 아주 중요한 수비 지표인데 3개밖에 기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점. 거기다 야투 효율 차이까지 아주 크게 난 경기였죠. 그러니까 41점 차는 압도적인 대패를 당한 겁니다. 자, 명백한 세크라멘토라는 최하위권 약체팀이 2경기 연속 이런 값이 대패를 연거푸 당하는 흐름을 타게 되면은 패배 DNA가 이 대패 DNA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이 보스턴은 최근 상당한 프레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마인 성공률 상당히 높은 확률을 유지를 하는 팀이에요. 최근 10전 7승 3패에서 이 7승 중에 6번이 마인 성공입니다. 세크라멘토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읽어내기에는 핵심 2명이 결정하고 있는 것도 매우 크고 사보니스랑 잭랍이 없는 것도 매우 크고 그리고 보스턴이 지금 최근 3경기 디펜레이팅이 12등 결코 막 정말 상위권이다 정말 수비 좋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반등을 해내기 적절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스턴은 지금 보시면 알죠. 공격 레이팅 오펜 레이팅 5등, TS 5등. 결국에는 보스턴도 지금 손끝 자체가 차갑다기보단 핫핸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넷 레이팅 플러스 8로 4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고 선택 여지는 보스턴 많이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페이스. 야, 보스턴이 지금 페이스가 많이 끌어올려졌네요. 세크라멘토가 되려 더 낮은데 이거는 페이스 낮게 찍힐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봅니다. 서브는 언더 쪽. 보스턴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클리퍼스랑 유타 경기입니다. 주바치랑 복다니, 크리스폴 얘네 없는 상황에서 클리퍼스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라서 얘네 결장 이슈는 신경 1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타는 너키치, 니안, 케빈 러브 결장 확정. 키운 테주지 마카넨 GTD. 자, 너키치가 최근에 유타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여실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장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유타의 원투 펀치이자 선봉장인 두 명이 나란히 GTD 걸려져 있다는 것도 유타 프렌을 노릴 수가 없는 아주 직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 시즌 유타가 직전 샌안토니오 원정에서 정말 뜬금없이 역배승을 해내면서 야 지금 유타가 원정에서도 잘 치네 꽤 치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길 마련이지만 결국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9패 패가 2배 이상 많은 그런 원정 유타가 괜히 원정 유타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리퍼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을 탔죠. 오펜 레이팅 1등, 디펜 레이팅 1등, 넷 레이팅 플러스 25점이 천상계 수준으로 1등, 실제 TS 66%로 1등. 야, 이거 4개 1등 동시에 찍고 있는 팀들은 솔직히 NBA는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딱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솔직히 매일 하긴 귀찮아서 경기 적을 때나 좀 한 거지만 물론 내일 적중 못하면은 또 휴방 들어가겠지만 이거 솔직하게 이거 정리해 놓은 거 딱 보시고 야 얘네 이 순위만 제가 순위까지 이거 정리해 놓자 1등 1등 이거 보고 얘네 지금 흐름 개고점이네 이것만 보고도 솔직히 마인 들어가도 승률 6할 이상 나와.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경험이 말해주는 거. 턴오버 적은 순도 1등. 지금 강팀이 갖춰야 될 요건은 클리퍼스가 다 1등 지금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3경기에서. 아주 뜨거운 미친 흐름, 고점 흐름을 제대로 탔죠. 근데 유타가 원정 유타 여전히 디펜레이팅 밑바닥에 있는 팀 수준이라면은 이거는 클리퍼스 마인을 무조건 봐야 되는 경기예요. 사실 무조건 부러진다는 생각 아예 배제하고 그냥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부러질 수 있어요. 제가 뭐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정말 막 무리하게 배팅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공은 둥글다고 어떤 경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랑 전북 현대랑 붙어도 레알 마드리드가 갑자기 경기 시작과 동시에 5분 만에 퇴장 2명 당해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 자기가 감당한 선에서 배팅을 해야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리한 배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클리퍼스가 정말 핫핸드 고점 최고점 흐름을 탄 상황에서 홈 경기이고 상대는 원정 유타다. 물론 클리퍼스가 뭐 지구가 종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고점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팀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 언젠가는 이 흐름이 끊깁니다. 근데 상대를 봐가면서 끊길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상대가 원정 유타다. 디펜레이팅 꼴찌 찍냐 마느냐 하고 있는 유타 상대다. 그럼 이 흐름이 끊긴다라고 보는 게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클리퍼스가 만약에 이게 원정이고 클리퍼스가 원정이고 유타가 홈이다 고산지대 그러면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클리퍼스가 홈이고 원정 유타면은 사실 고민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클리퍼스의 이 압도적인 흐름 레너드가 얼마 전에 인터뷰로 나는 여태까지 뭐 토론토 샌안토니에 있었을 시절에도 내가 이렇게 모든 득점력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솔직히 그렇게 크게 가져본 적은 없었다. 물론 토론토 시절에도 1옵션 에이스였고 샌안토니오 시절에도 후반기에는 당연히 1옵션 에이스였지만 근데 자기가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었다. 근데
지금 우리 팀 상황에서는 나는 내가 많은 득점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느낀다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디트전에 인생 경기 찍었죠. 미친 경기 찍었죠. 지금 카와이 레너드가 고점이고, 그리고 제임스 하든도 당연히 제임스 하든도 올 시즌 정말 좋고 잘하는 선수지만 이 현대 농구에서 왜 빅3 르브론이 왜 전성기 시절에도, 그러니까 르브론이 팬과 안티가 공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지 쫓으러 반지 원정대 갔다 이런 타이틀이 붙는 선수들은, 반지 원정대 찾으러 갔다 이 타이틀에 붙는 선수들은 무조건 헤이터들이 많아요. 듀란트도 마찬가지죠. 듀란트는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으로 두중 계정 사건까지 터졌었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골든 스테이트로 간 과정에서. 그러고 걔 누구야? 르브론도 마이애미 히트로 간 과정에서 크리스 보시하고 드웨인 웨이드 있었던 걔네 페이커 해갖고 서로 빅3 구축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반지 원정대를 창설을 했고, 결국에는 이 NBA에서는 역사적으로 뭐가 증명됐느냐? 혼자 독식 농구로 돈치치의 댈러스, 지금 레이커스에서 돈치치 평균 득점 올 시즌 1등이지만 지금 계속 패배한 경기에서 가비지 썰리고 있는 레이커스,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더라도 스가가 지금 세크라멘토 간다 해도 세크라멘토가 프로권 갈 수 있을까요? 혼자 독식 농구는 안 됩니다. 지금 NBA는 최소한 원투펀치 혹은 빅3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제임스 하든이 혼자 독박 농구할 때랑 레너드가 지금 완전 떡상한 이 시점하고는 클리퍼스를 다른 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 최근 세 경기 이 지표가 고스란히 답변을 대신해 주는 거고, 클리퍼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버죠. 저 클리퍼스 경기 오버 안 봐요. 이게 오버 안 보는 이유입니다. 페이스 92점대로 리그 꼴찌. 근데 유타랑 하는 경기라서 페이스가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유타가 디펜레이팅 20, 어찌됐든 지금 최근 세 경기 그나마 26등도 순방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29등 30등입니다. 평균 실점 자체가 올 시즌에 워싱턴하고 서로 누가 꼴찌했다가 유타가 29등 됐다가 다시 꼴찌되고 막 이런 와리가리 치고 있는 상황인데, 유타 상대로 클리퍼스가 125득점, 130득점 이상 바라볼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서브로 오바 볼게요. 오바. 클리퍼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죠. 자, 오늘 5경기 분석 이렇게입니다. 저도 오늘 분석을 평소보다 더 활약근에 힘을 줬고 집중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것까지 만들면서 좀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라는 좀 각오가 좀 남달랐습니다. 저도 휴방을 하기 싫어요, 정말로. 근데 징크스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배팅을 안 하는 사람이, 개인 배팅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럼 조합표 승률과 별개로 저는 멤버십 유입과 이 조회수 수익과 구독자 증감과 이런 걸 위해서라도 휴방을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유튜브로 버는 수입은 거의 약간 부수입 같은 수입 수준이고, 제가 배팅해갖고 먹느냐 뒤지느냐가 더 제 재산 플러스 마이너스가 훨씬 더 득실 마진이 훨씬 더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징크스 같다, 내가 지금 이거 영상을 올리면 재수가 없네, 이렇게 재수없게 부러진다고. 아니 전반전에 125점 나고서 108점만 들어가면 오바 뜨는 거였는데 이게 막 40쿼터 나와갖고 언더 떠버리네. 정말 재수없게 또 죽었네. 이게 또 영상 안 올리니까 올킬 나왔는데 영상 올리니까 또 이렇게 재수없게 죽어버리네. 이거 영상 징크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이해해 주실 거라 믿을게요.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좀 간절하게 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간절하게 응원하세요. 선생님 같이 좀 간절하게 응원해 주세요. 솔직히 요즘 조합도 배시그릇 따봉도 솔직히 좀 시원찮게 박히더라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